어, 여러분,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을 떠올리면은 햄릿의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떠오르나요? 아주 우아한 인물로 떠오르나요? 명상에 찬 고뇌하는 햄릿의 모습이 떠오르나요? 아니면은 오피리아의 연인으로서의 햄릿의 모습이 떠오르나요? 아니면은 한 국가의 어떤 운명을 이제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아야 할 왕자로서의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우리들 각자는 햄릿에 관한 수많은 어떤 이미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햄릿은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되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특성을 드러내는 다면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아마 문학 작품 가운데 햄릿처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인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실제 인물보다도 더 많이 언급되는 문학 작품 안의 인물이죠. 가장 유명한 문학 작품 가운데 작품의 인물로는 가장 유명한 인물입니다. 또 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담고 있는 독백 또한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독백입니다. 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 햄릿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멋지게 재현하는 어떤 그런 작품이기도 하지만은 이 작품에 너무나도 멋들어진 문구를 통해서 인생을 관조하고 또 인간을 관조하고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멋진 시구들이 또 대단히 많이 나오는 작품이죠. 그래서 아마 한 작품에서 사람들에게 인용되는 구절이 가장 많은 것도 이 햄릿입니다. 자, 햄릿의 이미지를 햄릿의 역을 맡았던 배우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 인물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비치나요? 대단히 날카롭게 또 대단히 이성적인 그런 인물의 모양으로 지금 비치고 있죠. 목에는 얇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날카롭긴 하지만 또 우아한 또 지적인 그런 면모를 갖고 있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로버트슨입니다. 로버트슨의 또 다른 스틸 사진입니다. 뭔가 눈을 감고 명상하는 그런 햄릿의 지금 모양을 비추고 있죠. 이 사진은 베리모어라고 하는 인물의 그 사진입니다. 햄릿 역은 사실 맡은 배우들이 햄릿의 나이로 추정되는 27 정도에서 맞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나이가 든 이 배우들이 햄릿의 역을 맡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햄릿의 역은 너무 젊어서는 소화하기 힘든 대단히 여러 가지의 다면적인 성격을 지닌 그런 인물이기 때문이죠. 지금 베리모어의 인상도 20대 인상이 아니고 30대 후반의 베리모어의 지금 인상입니다. 지적이고도 또 대단히 날카로운 어떤 이미지를 드러내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아까 보았던 로버트슨의 이미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로버트슨의 이미지 이보다도 이 베리모어의 이미지가 더 날카롭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진은 길거드의 사진입니다. 1934년 찍었던 이 길거드의 사진이고
나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사진이 햄릿의 이미지를 가장 적절하게 잘 드러내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뭔가 이 헝클어진 머리, 뭔가 마음이 심란한 어떤 상태의 햄릿을 드러냅니다.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햄릿의 모습이 또 턱을 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 대단히 여기서도 날카로운 눈빛입니다. 무엇인가를 노려보는 듯한 이 날카로운 눈빛을 또 드러내고 있고, 인상이 우아하면서도 날카롭고 지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우울한 면모를 또 이 이미지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목에 감고 있는 커다란 사슬로 된 이 목걸이 또한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햄릿이라고 하는 인물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그런 운명의 짐이죠. 짐처럼 느껴지는 아버지의 복수라고 하는 이 운명의 짐을 지금 이 사슬로 된 목걸이가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은 상복이고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서 무엇인가를 주시하고 또 곰곰이 생각하는 어떤 햄릿의 이미지가 잘 드러나는 그런 사진 같아요. 길거드입니다. 자, 이 사진은 햄든이라고 하는 해프턴이라고 하는 배우의 이 사진입니다. 아주 대단히 우아한 그런 이미지를 드러내는, 부드럽고도 우아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그런 배우입니다. 이 오막의 어떤 무덤 파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이 해골을 들고 인생에 대해서 세상을 호령하던 이 줄리어스 시전의 시신도 땅에 묻혀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대사를 읊조리는 햄릿의 모양을 지금 이 사진으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대단히 명상적인 그런 이미지를, 그러면서도 우아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배우이죠. 햄튼입니다. 이 사진은 리처드 버튼입니다. 리처드 버튼, 가장 최근에, 지금까지 봤던 이 배우 가운데는 가장 최근에 배우가 리처드 버튼이죠. 자, 리처드 버튼이 햄릿 역을 맡아서 공연하던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보였던 로버트슨, 베리모, 길거드, 햄튼 이런 배우들의 인상보다는 그렇게 햄릿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어쨌든 유명 배우입니다. 리처드 버튼입니다. 많은 영화 배우로도 지금 작품을 찍었지만은 이 햄릿 역도 또 했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이 길거드의 이 인상이 가장 햄릿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재 48페이지를 펴기 바랍니다. 햄릿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선택의 비극입니다. 바로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이 3막의 독백에 이란 선택의 문제가 잘 제시되어 있죠.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해야 하고, 또 전제와 무 가운데 선택, 또 행위와 무의, 행동과 비행동입니다. 행동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사이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이 선택의 문제를 이 작품이 제기를 합니다.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또 복수하느냐 참느냐 마느냐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하나를 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지의 세계는 대단히 햄릿이라고 하는 인물을 anxiety, 불안이죠. 불안으로 몰아넣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자, 이 작품의 시작은 거기 누구냐라고 하는 이 외침으로 보초가 외치는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Who's there? Answer me. 이 물음으로 시작하면서 이 작품은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이 존재하는 이 세상을 묻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과 답으로 계속 이어지죠. 이 물음은 유령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고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추운 겨울입니다. 계절로는 또 시간으로는 한밤중입니다. 장소는 덴마크라는 곳의 북쪽 항구 도시 엘시노어입니다. 이 성이 망대에서 인물들이 대단히 병사들입니다. 긴박감에 넘치는 수많은 의문과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이것은 불가해한, 쉽게 알 수 없는 우주와 인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은 긴장과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앵자이어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맥라이트 맥이라고 하는 이 비평가는 햄릿을 두고 수수께끼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령의 존재를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햄릿의 거짓 미친 채 하는 행동과 또 모순으로 가득 찬 이 햄릿의 언어를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망대 위에 나타나 호레이쇼와 버나드와 마셀러스에게 다가온 유령의 존재 또한 수수께끼가 이 작품에서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만은 유령이라고 하는 이 등장 인물 또한 대단히 유명한 어떤 유령이고 또 대단히 어떤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유령의 존재가 우리는 지금 허구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유령이라는 것을 실제 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또 믿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유령이 실제의 존재인지 허구인지가 수수께끼이고 또 이 유령이 햄릿이라고 하는 유령은 지금 햄릿 아버지의 유령입니다. 햄릿에게 내린 명령 또한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햄릿의 어머니 거트루드와 수프 클로디우스의 실체 또한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로디우스가 정말로 선왕을 살해했는지 이 또한 불확실하고 거트루드가 왜 훌륭한 선왕을 배신하고 시동생과 지금 놀아났는지도 의문의 어떤 여지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햄릿의 미친 척 하는 행동 또한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메이낫 맥은 이 작품을 수수께끼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햄릿이라는 인물에게 겉으로 드러난 정서가 무엇인지가 애매하고 또 속에 감추고 있는 햄릿의 마음이 뭔지가 애매합니다. 재혼한 어머니에 대한 햄릿의 감정이 어떠한지 또한 모호합니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햄릿은 아버지를 증오하고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햄릿이 죽을 목숨을 구하고 덴마크에 돌아왔던 것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수수께끼와 같은 작품입니다. 이런 수수께끼들은 허구와 실제의 대립, 또 겉과 속의 대립에서 파생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령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또 햄릿의 실성이라는 것이 어떠한지, 폴로니우스의 감시, 또 위선의 가면을 덮어쓰고 버리는 클로디우스의 연극, 햄릿이 주도하는 극중극의
후증국 등이 허구와 실제 또는 외양과 실제의 문제를 부각합니다. 외양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실제는 실제로 안에 내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외양과 실제의 어떤 대립되는 그러한 문제적인 문제성을 부각시킵니다. 이걸 이 챕터는 이 챕터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유령, 연극, 가면의 이미지를 논의하면서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에 나타난 외양과 실제, 겉과 속의 어떤 대립과 괴리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이 챕터의 초점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이 햄릿의 내밀한 심경을 드러내는 독백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백에 나타난 갈등, 햄릿과 햄릿의 친아버지인 유령과의 또 어떤 갈등, 햄릿과 어떤 그 새아버지죠. 어머니가 삼촌 클로디우스와 결혼하면서 이제 클로디우스는 새아버지가 됩니다. 햄릿과 그의 부인 클로디우스, 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인 레티스와의 갈등, 그리고 어머니 거트루트에 대한 햄릿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햄릿의 중요한 주제인 복수지연의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릿은 1막 2장에서 어머니를 두고서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라고 외칩니다. Frailty, thy name is woman. 어머니를 두고 외칩니다. 바로 정결이 없는 어머니 거트루트를 두고 햄릿이 외친 말인데, 유령이 살해의 비밀을 전하기 전부터 햄릿은 대단히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어머니가 재혼을 했고, 바로 이러한 어머니의 행동에서 욕정 앞에 쉽게 무너지는 인간의 어떤 나약한 면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햄릿은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라고 외칩니다. 선왕의 지극한 사랑을 배신하고 시동생과 급하게 재혼한, 아버지 돌아가신 지 채 2달도 지나기 전에, 어떨 때는 또 채 1달도 지나기 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성급하게, 대단히 급하게 이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동생과 결혼을 합니다. 이 어머니에 대한 햄릿의 감정은 다음 1막 2장의 독백에 지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햄릿은 너무나 더럽고 질긴 육신이 녹아서 이슬이 되어버리라고 외치고, 또 그러면서 이 세상이 역겹게 그지없고 세상은 잡초가 무성한 정원이라고 외칩니다. 세상은 잡초가 무성한 정원이라는 이것은, 이 라인은 대단히 중요한 메타포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빨리 이제 재혼을 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2달, 아니 2달도 되기 전에 숙부의 침상으로 어머니가 날아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hat had this to solid fresh would melt. 너무나도 solid라는 앞에 단어는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뒤에 괄호로 쳐진 이 단어는 질긴이라는 solid의 뜻입니다. 이제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의 판본에 따라 어떤 판본은 앞에 solid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고, 또 어떤 판본은 solid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라인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고 있죠. 육신을 더럽다고도 생각을 하고, 또 쉽게 소멸되지 않는 질기고도 질긴 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어머니의 욕정으로 가득 찬 그런 어떤 육신이기 때문에 더럽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를 두고서 하는 말이죠. Oh, that distorted solid
solid flesh would melt. 너무나도 더럽고 질긴 육신이여. Down and resolve itself into a dew. 녹고 또 그 스스로 녹아서 into a dew. 차라리 이슬이 되어버리라. That the everlasting has not fixed his canon against self-slaughter. self-slaughter, 자살입니다. everlasting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하나님 정도가 되겠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법이라는 것이 his canon 법이죠, 그죠? against self-slaughter, 자살을 금하는 하나님의 everlasting,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법이라는 것이, canon이라는 것이 아마 없었다면, has not fixed, 어떤 픽스가 되지 않았다면, 없었다면 정도입니다. 자살을 금하는 만대불변의 법이 없었다면 좋을 텐데. O God, 하나님, how weary, stale, flat, and unprofitable seem to me all the uses of this world. This world, 이 세상의 all the uses, 세상의 만사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weary, 지겹고, stale, 맥 빠지고, flat, 밋밋하고, unprofitable, 부질없어 보인단 말인가. Fire라는 것은 역겹다는 말입니다. 역겹구나. 역겨워. Tis an unweeded garden. 대단히 큰 메타포라고 그랬습니다. Tis an unweeded garden. 자, 이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unweeded garden. 잡초무성한 정원. 잡초무성한 욕정의 잡초입니다. 욕정으로 가득 찬 정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덴마크의 궁전을 어머니 클로디어스와 어머니가 뛰어노는 이 덴마크 궁전을 잡초무성한 정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at grows to seed,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things rank and gross in nature.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은 아주 어떤 things rank and gross in nature, 그 천성이 더럽고 막 자란 잡초뿐이로구나. possess it merely. 그 정원을 꽉 채운 뭐든지 마구 자라서 그 정원을 채우고 열매를 맺고 더럽고 막 자란 잡초만이 그 정원에 가득하구나. 그런데 that it should come to this. 어찌 이 지경이 되었을까? But 2 months dead. 돌아가신 지 2달밖에. Nine. Not so much. Not. 아니 2달이 아니라 채 2달도 되기 전에 어찌 이 덴마크의 궁전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고. 어떻게 unweeded garden, 잡초무성한 정원이 되어버렸냐고 지금 햄릿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햄릿은 어머니의 몸으로 대변되는 어떤 이 불길한 육신에 대한 절망을 드러내고 이 불길한 육신의 소멸을 갈구를 합니다. 이 잡초무성한 정원으로 전락한 또 덴마크의 상황에 절망을 합니다. 겉으로 더럽혀진 육신은 다름 아닌 잡초가 우거진 정원입니다. 이 잡초 우거진 정원에서 어머니와 숙부는 천박하기 그지없는 욕망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전락으로 인해서 햄릿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부질없다고 느낍니다. 지금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도 햄릿에게 더 먼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이 어머니의 전락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못 돼, 두 달도 못 돼 이 천박한 숙부와 재혼한 어머니는 바로 혐오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대사에서 햄릿은 이 숙부와 혼인한 어머니에게 이제 분노가 집중이 되는데 햄릿은 아버지와 숙부를 태양신과 야수로 대조하고 아버지를 배신한 그것들에 대한 분노를 이제 여과없이 드러내면서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라고 외칩니다. 겨우 한 달 니오베처럼 눈물에 젖어 아버지 시신을 따라갈 때 신었던 그 신발이 닳기도 전에 신발 바꿔 신는다고 하는 그런 비유는 서양이나 동양이나 마찬가지 모양입니다. 그 신발이 채 닳기도 전에 좀 과장이겠죠. 신발이 한 달, 두 달 사이 어떻게 닳겠습니까? 그죠? 신발이 닳기도 전에 내 어머니가 재혼하다니 이렇게 햄릿이 외치고 있습니다. Frailty Dynamics woman, a little months or ere those shoes were old, with which she followed my poor father's body. 아버지 따라갈 때 신었던 그 신발이 채 닳기도 전에 숙부의 침상으로 날아갔다는 것이죠. Like Niobe, all tears. Why she, even she. 어찌 어머니가 그럴 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Frailty Dynamics woman,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외친 이 문맥을 잘 알아둬야 되겠죠. 어머니는 이제 태양신 아폴로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햄릿의 분노를 가중시키는 요인은 어머니의 신속성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혹은 두 달도 되지 않아 재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천박한 아버지의 동생입니다. 이 햄릿은 남편을 배반하고 짐승 같은 욕정을 욕망하는 여인의 약한 면모를 다음과 같이 계속 비난합니다. 아버지와는 너무나 차이가 큰 그 인간과 그런 동생놈과 이제 침대를 같이 나누는 어머니를 지금 탄핵을 하죠. 너무나 추악하고 재빠르다고 탄핵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숙부의 침상으로 뛰어난 어머니를 근친 상간의 잠자리로 뛰어들었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은 입을 다물어야 하니 가슴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햄릿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 God, a beast, that won't discourse of reason. 하나님. discourse of reason이라는 건 이성이 없단 말이죠. 분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want, 없다는 말입니다. 분별이 없는 beast, 야수라고 할지라도 would have mourned longer. 어머니보다는 더 오래 슬퍼했을 것을. 그런데 married with my uncle. 그런데 내 숙부와 결혼을 한다고. My father's brother. 아버지의 동생이지만은 but no more like my father. 아버지하고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어. 즉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그와의 차이는 than I to Hercules. 나와 Hercules, 헤라클레스의 차이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아버지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천박한 놈이라는 말입니다. Within a month. 그런데 within a month.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한 달도 못 돼서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못 돼서 결혼을 앞에서는 두 달이라 했다. 여기서는 한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ere yet 어쨌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어머니의 신속성에 대해서 지금 신속성이 그 햄릿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죠. ere yet the salt of most unrighteous tears. unrighteous tears. 거짓 눈물입니다. 거짓 눈물에 어떤 salt, 소금기로 인해서 소금기가
소금기 때문에 has left the flushing in her gold eyes. 어떤 gold eyes, 충혈된 눈입니다. Gallied eyes, 충혈된 눈에 어떤 그 flushing, 핏발이라는 것이 left, 채 가시기도 전에 she married. 어머니가 결혼하다니. A most wicked speed to post with such dexterity to incestuous seat. 너무나도 wicked, 추악한 신속선이로구나. To post with such dexterity.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incestuous seat. 그런 근친상간에 어떤 잠자리로 뛰어들 수가 있단 말인가. It is not, nor it cannot come to good. It is not, 이럴 수가 없어요. Nor it cannot come to good. 그리고 절대로 잘 될 리도 없어. But break my heart. 하지만은 가슴이 터질 수밖에. For I must hold my tongue. 입을 다물어야 하니 break my heart. 내 심장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부정한 이 클로디우스에 대한 어떤 그 감정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 더욱더 강하게 되어 있는 그런 대사입니다. 이 햄릿은 너무나도 훌륭한 아버지와 이제 천박한 숙부를 대조하고 이 어머니의 급한 재혼을 비난합니다. 이 죽은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거짓에 찬 애도를 또 나무라고 너무나 빨리 숙부의 침대로 뛰어든 어머니의 추악한 역등을 대단히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독백은 타락한 숙부와 어머니에 대한 햄릿의 심경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햄릿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는 몇몇 단서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친아버지와 이 계부의 비교에 드러나는 어떤 이 햄릿이라고 하는 아들의 심리, 또 햄릿의 사살 심리, 왜 사살하려고 하는가, 또 타락한 어머니의 육신에 대한 어떤 아들의 어떤 반감, 그리고 모든 여성에 확장되고 있는 어떤 여성 혐오 심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독백에는 햄릿의 강박관념이 대단히 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박관념의 실체가 쉽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지만은 심적으로 지금 햄릿을 더 괴롭히는 것은 어머니의 재혼입니다. 바로 이 부정한 어머니에 대한 햄릿의 혐오감은 오피리아에게 확장이 되고 여성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피리아에게 이 햄릿은 아주 모진 말을 내뱉게 되죠. 수녀원으로 가시오. 뭐 때문에 그대는 죄 많은 인간을 낳으려고 하시오라고 하면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낳지 말고 수녀원에 가버리라고, 꺼져버리라고 한때는 사랑했던 오피리아에게 아주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여성의 배신과 타락에 대한 햄릿의 환멸과 절망이 드러난 그런 그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전체에 대한 혐오감은 이 부패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혐오로 진행되고 또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친구들의 배반과 연인인 오피리아의 배반은 또한 인간과 세상에 대한 햄릿의 부정적인 인상을 가속합니다. 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배반하고 친구들이 배반하고 연인인 오피리아마저 배반하고 햄릿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고리가 이제 깨어져 버립니다. 햄릿은 절대 고독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햄릿은 부패한 사회에 살아가는 이 대단히 우울한 도덕적인 주인공입니다. 이제 유령을 만나서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기도 전부터 햄릿은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이 햄릿이라는 작품은 유령에 대한 언급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없는 겨울이 한밤중에 성의 망대 위에 유령이 나타나고 이 망대를 보초를 썼던 마셀러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그 헛개비가 나타나면은 자, 우리가 본 것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헛개비에게 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셀러스는 헛개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령을 apparition. 또 그런 유령을 환상이라고 또 이 유령을 호레이션은 fantasy, 환상이라고 합니다. 호레이션은 이 마셀러스의 말을 믿지 않고 그런 건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레이쇼 유일하게 햄릿의 절친한 친구로 남아있는 어떤 유일한 친구입니다. 이 버나드 또한 유령을 봤다고 하고 또 마셀러스를 거듭니다. 승한 햄릿 왕과 똑같은 모습의 유령이 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레이쇼가 다시 나타난 유령에게 야심한 시각이 출발하는 묻자 유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사라집니다. 유령이 사람과 같이 보였다고 말할 때 유령이 다시 나타나자 호레이쇼는 다음과 같이 Stay, illusion, 서라, 환영이야. If thou hast any sound, 너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사운드, 소리를 갖고 있다면 use a voice, 어떤 목청을 사용할 수 있다면 speak to me, 나에게 말하거라. If there be any good thing to be done, that may be to ease and grace to me. 그대 너의 마음을 편히 만들고 또 grace to me, 나에게는 복이 될 어떤 good things to be done, 좋은 일이 있다면 speak to me, 나에게 말하라. 지금 유령을 보고서 호레이쇼가 illusion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지금 사람들이 헛개비라고 이야기하고 환영이라고 이야기하고 환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작품에 나타난 이 유령은 환상 이상의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눈에 지금 이 유령이 보인다는 것은 유령이 어떤 환상만의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1막 2장 검은 망토를 걸친 햄릿이 등장을 합니다. 유령이 1막 1장 등장했다가 이제 망대 위에 사라지고 1막 2장에서 햄릿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아까 약한 자의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1막 2장을 조금 했습니다만은 이제 1막 2장의 초반부를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검은 망토를 걸친 햄릿이 등장하고 햄릿은 미친 사람처럼 클로디우스에게 아주 알아듣기 힘든 애매한 대사를 내뱉습니다. 당신과 내가 숙질보다 더한 관계가 되었지만은 부자 관계는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아주 알듯 말듯한 그런 말을 짧지만은 대단히 어떤 치명적인 말입니다. A little more than kin and less than kind. 이 말은 숙부와 조카의 관계보다는 더한 관계가 되었지만은 less than kind, 같은 피를 나는 그런 부자지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관계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금 햄릿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햄릿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입은 검은 이 망토와 이 상복이라는 것도 자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다 드러내지는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것이 자신을 진정으로 드러낼 수는 없고 자기의 내면에는 가슴에는 드러낼 수 있는 더 슬픔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그 seem과 be,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것과 be,
존재하는 어떤 그 B와의 대립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난 이 주제를 어떤 외양과 내실의 어떤 괴리라고 하는 주제를 잘 드러내는 그 대사가 지금 이 1막 2장의 이 대사입니다. 자, 텍스트 55페이지에 대사를 한번 보기 바랍니다. Seems, madam. 그렇게 보인다고요, 어머니. No, it is. 그렇지 않아요. I know not seems. 나는 보이는 채 하는 어떤 그런 짓은 모릅니다. 할 줄 모릅니다. This not alone my ink clock. 그 말에 어머니, 너 이것들이 아주 대단히 길게 연결이 됩니다. This not ink clock, my clock. This not nor the customary suit of black, nor windy suspiration of death. 노아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은 that can denote me truly 제 자신을 진정으로 드러내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제 슬픈 마음을 비탄에 찬 제 마음을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This not alone my ink clock. 이 검은 망토도 아니고 nor customary suit of solemn black, customary 관례적으로 입는 옷이란 말입니다. solemn black 아주 검고도 검은 그 상복이란 말인데 의례적으로 입는 검은 상복도 아니고 nor windy suspiration of forced breath, 억지로 쉰다는 말입니다. forced breath, 억지로 내쉬는 그런 suspiration, 길게 내쉬는 한숨도 아니고 nor the fruitful liver in the eye. 그리고 fruitful liver, 넘치는 강물처럼 흐르는 그 눈에 흐르는 그 눈물도 아니고 nor the dejected behavior of the visage. 그리고 얼굴입니다. 얼굴의 표정도 아니다. 수심 가득한 얼굴에 낙담에 배어있는 낙담의 표정도 아닙니다. 아니고 또 together with all forms of mood.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슬픔을 드러내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together with all forms mood of shape of grief. 슬픔을 드러내는 온갖 forms and mood, 온갖 격식이나 모습도 아닙니다. That can denote me truly. 제 자신의 슬픈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These indeed seem. 이런 것들은 다 seem입니다. 근사하게 꾸며내는 수 있는 것들입니다. For they are actions that the man might play. 그것들은 누구나 might play, 꾸며낼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바로 B와 대치되는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play, seem, 이거는 B와 대치가 되는 어떤 외양을 지시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것들도 뭐뭐하는 치 않은 행동도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The actions that man may play. 그것이야말로 그냥 가짜의 어떤 것들이고 But I have that within his faces show. 제 마음 속에는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슬픔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These but the trappings and the suit of ooze.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즉 드러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the trappings and the suit of ooze. 어떤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이 슬픔의
거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슬픈 마음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show, play, seem, be와 대립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겉으로 드러난 외양과 안에 숨어있는 그 내실의 appearance와 reality의 어떤 contrast, 대립을 지금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대사 C과 B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다른 대사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